If we want to bring the world back from the brink, we have to deal with him. This was your calling, your destiny.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드디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파이널 레코닝의 최종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예고편을 통해 파이널 레코닝은 시리즈 사상 가장 압도적인 스케일을 예고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핵전쟁이 눈앞에 닥쳤다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작진은 단 0.1초라는 차이나의 순간에도 엄청난 비밀을 숨겨놨는데요. 이를 통해 미션 임파서블이 무려 29년 만에 1편의 떡밥을 회수할 거라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파이널 레코닝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his can't all be true.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예고편의 시작은 협곡 사이를 비행하는 경비행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톰 크루즈, 에단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노란색 경비행기가 보이는데 예고편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에단이 이 경비행기에 매달려 있죠. 이 말인즉슨 에단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경비행기에서 다른 경비행기로 점프했다는 건데 이 형은 예고편 시작부터 자연사를 기원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심해에서 사방으로 섬광탄을 터뜨리고 빛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에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가 심해에 있는 이유는 바로 세바스토폴 홀을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작이 나온 지 3년이 지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전작인 데드 레코닝을 빌런은 인공지능 엔티티였습니다. 엔티티는 원래 CIA의 델링어 국장과 미국 정부가 만든 단순한 교란용 인공지능이었으나 세바스토폴 호의 컴퓨터에 침입한 후 인공지능의 변형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세바스토폴 호에는 유사시 자율 조정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러시아의 간단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테스트 중이었고 이것이 미국의 교란용 인공지능과 섞이며 엔티티라는 새로운 개체가 탄생해버린 것이죠. 엔티티는 점점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컴퓨터 안에 생성된 핵심 소스 코드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세바스토폴 홀을 침몰시켜버렸죠. 한편 데드 레코닝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러닝타임 내내 한 열쇠를 애타게 찾았었는데요. 이 열쇠에는 오리지널 소스 코드가 들어있어 엔티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단이 가까스로 열쇠를 빼돌리며 엔딩을 맞이했죠. 따라서 이번 파이널 레코닝은 에단이 열쇠를 이용해 엔티티를 통제하기 위해 세바스토폴 홀을 찾는 모습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Every word. 전부 사실일 수 없다는 슬론의 말에 키트리지는 전부 사실이라고 답하는데요. 슬론은 6편에서 CIA 국장이었는데 이번 예고편에서는 대통령이 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키트리지가 그녀의 자리를 이어받아 7편에서 CIA 국장으로 등장했죠. 특히 데드 레코닝은 키트리지의 나레이션과 함께 끝이 났었는데요. 엔티티를 통제해 세계 패권을 노린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 때문에 에단은 오히려 IMF의 적이 되었는데 키트리지만이 유일하게 에단의 능력을 믿고 그의 비공식 작전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8편에서부터는 키트리지가 에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슬론과 키트리지는 한 보고자료를 보며 사실 여부를 논하는 중인데 그것은 바로 그간 에단이 수행해왔던 미션 기록이었습니다. CIA 기밀금고 침입 사건, 에단을 노렸던 크렘린궁 폭발 사건, 보안 브리핑 중 가스 살포 등 에단의 말도 안 되는 행적을 보며 한 관료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냐고 묻기까지 하죠. 그리고 This explains the handcuffs. It's still not clear why he's here.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간부 회의로 향하는 에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모든 시리즈 내내 비밀리에 움직여야만 했던 에단이 드디어 미국의 정부 관료들을 앞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에단의 손을 보시면 수갑을 차고 있는데요. 에단은 정부가 혼란에 빠졌던 사건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료들은 그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대사에서는 한 관료가 에단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If we want to bring the world back from the brink, 수많은 인파가 시위를 하는 모습에 이어 러시아 국기가 그려진 미사일이 보이는데 아마도 이 미사일은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살상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엔티티가 상호 관세와 맞먹는 역대급 혼란을 초래했고 시민들의 반발을 넘어서 급기야 미러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이른 걸로 보이죠. 러시아와 미국의 핵 보유량은 각각 1, 2위로 두 나라가 맞짱 뜨게 되면 그냥 지구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키트리지는 실론에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에단이라고 설득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이를 천천히 뜯어보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채 CIA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에단이 보이는데 그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에단은 의도적으로 체포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세바스토폴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세바스토폴호가 침몰한 북극에 도착한 에단 일행의 모습, 그곳에서 혈흔을 채취하는 장면도 보이는데 그 뒤편에는 흐릿하긴 하지만 초콜릿 피부에 매끈한 타조의 두상으로 보아 에단의 불알 친구 루더임을 알 수 있죠. 이어서 Smart people on every side are close to panicking. 요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기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뒤편에 보시면 숫자 3이라고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영어로는 데프콘이라고 적혀있죠. 맞습니다. 데프콘 3. 적의 개입이 우려되는 준전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데 미국의 데프콘은 우리나라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데프콘 1, 2단계에서 핵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이에 더해 에단이 사령관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NTT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역대급 이간질을 시전했고 그 결과 갑자기 내일 핵전쟁이 터져서 인류 절반이 타노스에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at exactly is your plan? 에반이 일행들과 함께 의문의 박스를 열어보는데 이 박스는 지난 티저 예고편의 가장 첫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암시하는 것 같죠. 한편 일행들 중에는 전작에서 여주로 등장했던 그레이스와 에반을 살려준 파리가 함께 있는데요. 그레이스는 엔딩에서 에반의 말에 따라 키트리지에게 요청하여 IMF에 합류했는데 이때 파리 또한 함께 합류한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단의 불알 친구 벤지와 전작에 등장했던 CIA 요원도 보이죠. 이어서 의문의 박스 안에는 가면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가면에서 파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불빛은 인공지능 빌런 엔티티의 불빛과 동일한 모양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영화가 공개되어야 알겠지만 에단 일행이 고난 끝에 엔티티를 손에 넣었거나 기존 미국 정부가 설계해 놓은 또 다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단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 누워 가면을 쓰는데 수많은 장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이 장면들을 천천히 돌려보면 꽝꽝 얼어붙은 그레이스와 죽은 것으로 보이는 벤지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그레이스와 벤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방금 에단의 머릿속에 지나간 장면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로 짐작되는데요. 전작에서 NTT는 1000분의 1초당 수천조 번에 달하는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통해 미래를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단 또한 NTT의 모태가 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그간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데이터화시켜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를 도출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0.1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아주 재밌는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 털복숭이 아저씨인데 혹시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1편에 등장했던 CIA 분석가 윌리엄 덜로입니다. 그는 1편에서 에단 때문에 복통으로 개고생하고 정보까지 털려서 알래스카 한직으로 쫓겨났었죠. 아마도 앞에서 비춰졌던 북극기지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그는 파이널 레코닝을 통해 29년 만에 시리즈에 복귀하는 것이죠. 한편 Your team has been betrayed, Ethan. 액션 장면들이 본격적으로 비춰지는데 에단이 그레이스와 힘을 합쳐 빌런을 상대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기둥에 풀려져 있는 수갑이 붙어있죠. 따라서 그레이스가 빌런들에 의해 납치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에단이 등장하여 그녀를 구출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Everything you are. 그리고 1편의 CIA 기밀금고 침입 장면이 비춰지는데 이 칼은 에단의 동료였던 레옹 아저씨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죠. 그런데 책상에 꽂혔던 칼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까 앞에서 등장한 윌리엄이었습니다. 아마도 윌리엄은 이때 이 칼을 갖고 있다가 에단을 만나게 되어 돌려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Everything you've done. 미션 임파서블의 트레이드 마크인 각 시리즈의 점프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토끼발을 회수하는 에단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토끼발은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하는 생화학 무기로 3편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3편에서는 에단이 건물로 잠입한 뒤에 그를 기다리는 팀원들의 시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에단이 어떻게 토끼발을 입수했는지도 묘사되지 않았었죠. 따라서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이 토끼발에 대한 떡밥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You gave him an aircraft carrier?
대사로 보아하니 실론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에단에게 항공모함까지 지원한 것 같죠. 에단은 이때까지 비밀리에 활동하거나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아 공식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국 대통령을 백으로 두게 되면서 그간에 쌓여있던 한을 다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에단이 비행기에서 북극 바다로 냅다 뛰어내리는데요. 한간에 의하면 미인파 제작진들이 촬영을 위해 실제로 북극을 방문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톰 크루즈가 이 장면 또한 스턴트 없이 직접 북극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죠. 이어서 Our lives are the sum of our choices. 여러 장면 중 침몰된 세바스토폴 호가 비춰지는데요.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세바스토폴 호 장면을 위해 무려 약 400억 원을 주고 이 잠수함을 구매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잠수함이 고장나는 바람에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며 결국 4억 달러를 돌파해버리고 말았죠. 이는 하나 6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 수치 또한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에 제작된 기간까지 합치면 총 제작비는 어마무시할 것으로 짐작되죠. 한편 다음 장면에서는 에단이 벤지에게 이 말을 맞대는데요. 이 모습이 은근히 아련한 게 어쩌면 이번 시리즈에서 둘 중 하나가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사고로 전복되는 순간에도 안간힘을 쓰고 차에 매달려 있고 폭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에단의 모습, 그리고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들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이로 보아 이번 시리즈에서는 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죽음에 빠뜨릴 만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어서 I have no regrets. Neither should you. 에단과 포옹하는 루드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는 대사에서 너도 그럴 거라며 후회는 없다고 말하죠. 이로 보아 에단 일행이 이번에 맡은 미션은 항상 서포트를 하던 루더마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세바스토폴 호가 해저협곡으로 떨어지면서 에단이 죽을 위기에 맞닥뜨리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진심 마지막까지 토명의 자연사를 기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인 런던 아이, 그리고 360도로 회전하는 경비행기에서 초코송이가 되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괴한과 격투를 벌이는 등 에단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지는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를 믿어달라는 에단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예고편에서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단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인파 시리즈와 첩보 장르의 양대 산맥으로 볼 수 있는 007 시리즈 또한 다니엘이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미사일 폭격을 맞으며 죽음을 맞이했었죠. 미션 임파서블은 어렸을 때부터 몇 번씩 돌려본 시리즈였기 때문에 부디 에단이 행복한 모습으로 엔딩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인파 팬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영화의 성공 여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수함 고장으로 제작비가 어마무시한 상황이라 한간에 의하면 10억 달러 수준의 수익을 거둬야지만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톰 크루즈가 나온 영화들 중 10억 달러를 돌파한 영화는 탑건 매버릭뿐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의외로 미션 임파서블은 북미보다 해외에서 더 핫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작년 7편도 평가가 좋은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와 오펜하이머라는 굵직한 작품들 때문에 본전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과연 미션 임파서블은 29년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5월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